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 주재상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크롤링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후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추출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파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 용어 사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요.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다 추출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의 URL을 확인하기 위해서 F12를 누르시고요. F12를 누르게 되면은 개발자 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파이넌스 딕이라는 JSP 파일이 보이고요.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페이로드에 페이지 1이라는 폼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 변수에 페이지라는 변수에 값을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갯방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페이지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보였죠. 그러면 이 URL을 가지고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이트에 HTML 태그를 다 가져오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리퀘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임포트를 해주고요. 만약에 리퀘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면 커맨드 모드에서 pip install 리퀘스트를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싱을 하기 위해서 뷰티풀 숲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bs4 import 뷰티풀 숲 데이터를 가져와서 딕셔너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fdig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제목과 그러니까 용어와 용어 설명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거고요. 아까 저장한 URL이 있죠. 네, URL이 있고 리스판스는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트에 있는 그 HTML 태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값을 한번 볼까요? 스판스 텍스트로 하게 되면 그 HTML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파싱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if 리스판스 그러니까 결과 코드가 200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왔으면은 파싱을 할 거고요.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곳에 값이 저장되는데요. 200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오류 코드로 화면에 보여주면 좀 더 좋겠죠.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드 작성을 할게요. HTML은 아까 받아왔던 리스판스 텍스트 플스 받아온 HTML 태그를 이제 파싱하는 겁니다. 파서 다시 웹 브라우저로 가서 아까 보았던 HTML의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F12 누르시고요. 그리고 엘리먼츠로 간 다음에 첫 번째 이 아이콘을 누르고 제목을 눌러줍니다.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UL 다음에 보세요. UL에 갖다 대니까 그 영역이 다 지금 선택이 됐죠. UL을 클릭하면 그 아래에 li라는 태그가 있고 그 한 줄 한 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휴먼 예금, 그 다음 줄은 휴면 보험금, 이런 식으로 li 태그로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ul이라는 태그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고, 또 li 다음에 dl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dl이라는 태그 그 안에 dt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실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ul 다음, 그 다음 li, dl, dt,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dt 대신에 dd죠. 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ul은 아까 습에서 select one, ul 다음에 다시 화면을 볼게요. ul에 보면은 클래스가 되어 있어요. 이 값 dig 언더바 result 언더바 list, 이 클래스 값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여기다 클래스를 써주면 돼요. ul 다음에 점을 찍으면 클래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해서 ul에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제목, 서브젝트는 ul에서 아까 li가 있었고 그 아래 dl이 있었고 dt가 있었어요. 그리고 컨텍츠는 내용입니다. ul select하고 li, dl, dd. 다시 한번 볼게요. ul 밑에 li, dl, dt. 그리고 내용은, 용어 설명은 dd. 아시겠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ul, li, dl, dt. 설명은 dt 대신에 dd. 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를 다 리스트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자,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죠. 여기는 제목은 조금 더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한 문자도 들어있고요. 줄바꿈도 일어났어요. 이건 나중에 처리하고, 어쨌든 제목만 지금 불러온 겁니다. 앞에 연번도 있고요. 제목을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돌려보겠습니다. for I in sub. 이거 같은 경우는 서브젝트에서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i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그 값을 가지고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tmp는 get text. 그럼 텍스트로 가져와요. 그리고 strip. 좌우 공백도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트 언더바이 점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은 append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좀 전에 만들었던 tmp를 이제 append 해주면 되겠죠. 또 하나 for I in 내용. 이것도 똑같아요. tmp는 i.get underbar text 그리고 strip 공백도 제거를 해줍니다. 이건 리스트 B에 저장을 할게요. append를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tmp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온 용어와 용어 설명을 딕셔너리에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for I in range array는 리스트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제목이 10개 들어있으면 10번 반복을 할 거고요. 지금은 range를 썼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그 서브의 제목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인덱스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요. ft개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면 용어의 제목, 리스트 A는 제목이었죠. 용어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 B는 설명입니다. 용어와 설명이 각각 리스트로 딕셔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어떤가요? 저장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앞에 리스트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인덱스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인덱스는 2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뭔가 조금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줄바꿈도 있고 탭도 들어가 있고 특수한 문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만 남겨놓고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목 부분에 처리를 할 건데요. tmp replace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치환해주는 기능을 해요.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문자를 뒤로 치환을 해줍니다. 뒤에는 공백을 주지 않고 비어있는 값을 하게 되면 앞에 나오는 문자가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특수문자처럼 보이는 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도 여기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필요 없거든요. 제목이랑 영문 여기까지 나오게끔 앞에 숫자를 좀 없애볼게요. 좀 전에 제가 숫자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규식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import RE를 하게 되면은 정규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다시 tmp 쪽으로 간 다음에 tmp는 re.sub tmp 문장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정규식을 이걸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앞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이 표시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에서 0부터 9까지 하게 되면 숫자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플러스를 하게 되면 숫자 한 자리 이상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538점이라고 나온 것처럼 점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백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538점, 그 다음에 공백. 밑으로 가면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533점, 그리고 공백 나왔죠? 네, 그걸 없애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앞에 숫자가 없어졌죠? 정확히 한글 용어와 그리고 영문 표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DB에 저장한다고 했었는데요. DB까지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SQLite를 임포트를 할게요. SQLite 3를 쓰게 되면은 별도의 DB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DB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프로그램 만들 때는 SQLite가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커넥션을 해야 돼요. SQLite 같은 경우는 파일명만 써주면 됩니다. connect. 이름은 이렇게 정할게요. 그리고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커서를 만들어야 돼요. 커서는 커넥션이 맺어진 다음에 만들 수가 있고요. 커서 MySQL DB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ySQL DB는 DB 서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execute.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테이블 생성은 여기에서 바로 해주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이런 이름으로 테이블 이름 정해주고요. 여기에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정해줍니다. id 인테저.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네임에는 텍스트 문자일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설명에도 텍스트 문자일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선 아까 만들었던 fdic 딕셔너리를 하나씩 돌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인이 빠졌죠. 네임은 fdig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네임은 처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인덱스 0을 줍니다. 그리고 컨텐트는 똑같이 그리고 인덱스 1 이렇게 해주면 내용을 가져오고요. SQL은 테이블 인서트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value 이렇게 집어넣고요. 가서 execute 쿼리문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값을 넣어줍니다. 값은 i
네임 컨텐트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DB는 종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났으면은 클로즈 하기 전에 커밋을 꼭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폴더에는 파이썬 파일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더 잘 보이게끔 제가 키워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오류 없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fd.db라는 SQLite DB가 잘 저장이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저는 DB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럼 3개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인덱스 0부터 쭉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총 데이터는 10개로 보여집니다. 그 이름과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페이지에 대해서 실행이 잘 되는데요. 원하고자 하는 건 모든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URL에서 확인이 이미 됐는데요. 여기 이 숫자를 1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증가시키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웹페이지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자 모드를 없애려면 다시 F12를 누르면 되고요. 끝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네요.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 바로 위에 반복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인 레인지 1부터 54페이지죠. 그럼 55라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증가를 시킵니다. 뒤에 1은 없애도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조금 줄여 볼게요. URL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들어가야 되고요. 리스판스도 마찬가지고 이 코드 부분은 다 이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페이지가 들어가면 되는데, 페이지는 숫자예요. 1부터 54까지 숫자라서 여기에 바로 넣으면 안 되고 문자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자열은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진행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URL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URL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URL을 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내서 HTML 태그를 받아오고요. 그게 여기에 저장되고, 정상적으로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은 파싱을 수행을 합니다. 그 아래는 동일한 코드예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저장을 할게요. 리스트에 다 저장이 되고 그 이후에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탭을 들여쓰기 할 때는 탭 누르는데요. 내어쓰기 할 때는 Shift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다시 반대로 탭만큼 내어쓰게 됩니다. 여기 프린트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는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샵 누르고
하셔도 되고, 샵 누르고 스페이스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예, 주석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위에 코드는 다 된 거예요. 간편하죠? 한 페이지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반복문을 돌리면 끝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 SQLite DB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을 보여주고요. fdig이라는 파일이 있고 dig1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모든 페이지의 데이터가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죠. 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fdig1이라는 db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잘 저장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열기를 해서 fdig1이라는 파일을 하게 됩니다.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부분을 리스트 A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DB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fdig2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끝났고요. DB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열기 하고요. 네, 파일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열게 하시고요. 네, 데이터가 538건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인덱스가 0부터 537까지 총 538건 조회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저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